2022년 3월 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만화클래식 3월의 AS 코너 녹음 중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자를 맡은 인덱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 말고도 3명의 게스트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걸 게스트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게스트예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진행자한테 덤비지 마시죠. 네, 알았어요. 진행자가 게스트라면 게스트인 거야. 다들 저희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맨날 보던 익숙한 두 분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성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라고요? 반갑습니다. 게스트 정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AS 코너에서는 뉴페이스시죠? 네. 네.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다른 만화클래식 코너에는 참여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코너였죠? 망가다의 그 치아야 그룹편 녹음 때 참여했습니다. 게스트로 참여를 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녹음본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2편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하신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제가 출연한 모든 편을 들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들어보셔야 돼요. 대단하시네요. 불하지 않는 용기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근데 그때 코감기에 걸렸어가지고 들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원래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유선상으로 들으면 더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빈 PD님도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가 끔찍하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요. 저 예전에 이 질문 받은 적 있는데 네. 그때도 별 생각 없었다고 했고 아, 지금 생각해도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만만치 않다. 자, 저희가 오늘 녹음을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어제가 대체 공휴일이었기 네. 때문이었습니다. 3월 1일, 3일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3월 1일이 사이드비 맞아. 그거예요. 설립일이에요. 맞아요. 의미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독립. 독립 만화를 할 거란 생각으로 일부러 대한 독립 만세하는 날. 진짜야. 이재민 평론가랑 3월 1일 날 하자.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그날 그게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3월 1일부터 이거를 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사이트 오픈을 그때 했어요. 아. 그래서 사업자는 이제 뒤에 2022년에 한 거지만은 초반에 시작을 그래서 3월 1일이 되면 그냥 독립이란 그 키워드 맞추려고 미치겠다.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6주년이 됐습니다. 저희 사이드비가 이제 그래서 6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어제는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렇게 현타가 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에겐. 그렇군요. 회사의 비공식 6주년을 축하하도록 합시다. 아니, 저는 항상 이게 우연으로 맞아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3월 1일로. 근데 맞춘 거라고 하니까 되게 미친 사람들 같고 그러네요. 제가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되게 디테일한 걸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것들 되게 잘 맞추는 타입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6주년을 축하해 주실 분들 AS 코너에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호. 와. 다른 분들은 잘 쉬셨나요? 저는 쉬면서 역시 주사일제가 왔다라는 생각을 국가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영화요? 어떤 네. 영화 보셨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안 봤어가지고 고전 다른 걸 명작이네. 봤었거든요. 해리포터 안 봐도 되지 않나?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요. 굳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3일절 말고 3월에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만전입니다. 하만전 공식 오픈 한 달 전. 그죠.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네. 받아야 돼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내부자들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한 명은 포스터 만들 거고 한 명은 이제 그 인스타에 올라갈 디자인 하실 거고 그렇죠? 네. 본인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거 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플랜을 짜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지금 여기저기랑 미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안 않아요? 되고 안 되고 근데 이게 그냥 4월 안에도 말 못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받을 때 안에도 아직 그 정리가 안 돼서 말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재밌게 작년보다는 더 재밌을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단속을 잘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공식적인 소식 첫 번째 다빈 PD님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엔도 타츠야의 스파이 패밀리 편이고요. 네. 애니메이션 3기가 이제 2025년 10월에 4분기네요. 4분기에 방영 예정입니다. 아, 좀 늦네요. 네, 3기 제작 결정은 이제 이미 작년에 난 거고, 상세 정보는 이제 작년 말쯤에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늦었고요. 네. 이 원작 스파이 패밀리 만화에서 다루어졌던 되게 진지한 에피소드들이 풀릴 순서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에피소드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망가다 첫 번째였나? 첫 번째 다뤘던 만화죠,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연재분이 그 뒤에 또 풀렸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기가 많은 시리즈고 내용 흐름상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공들여서 또 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애니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 전까지 만화도 이제 저희가 얘기한 부분보다 더 많이 연재가 되었으니까 한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요새도 혹시 보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2기까지 봤습니다. 어때요? 아냐가 과연 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 이거 데미안이 아냐를 좋아하는 걸 아냐가 자각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게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냐가요? 저는 약간 시즌 1 초반 1 그리고 만화책도 그 정도 분량까지만 좀 저희가 다뤘었던 부분. 재밌었고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저의 취향과는 좀 멀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편 만화의 숙명 같은 거죠. 근데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은 저도 받고 있긴 한데. 뭐가 안 되고 있다고? 수습이. 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복잡한 그런 것들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의 그냥 상황에 되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3기까지 나올 정도면 계속 인기는 있나 봐요. 네, 인기는 계속 있죠. 어쨌든 근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그 하더라고요. 캐릭터들을 계속 재밌게. 그쵸. 이게 벌써 우리가 처음에 했었으니까 벌써 한 2년 됐군요. 이거 2, 3년 됐네요. 그럴 것 같아요. 회수차로는 2, 3년 돼서 한 번은 이제 정리를 또 한 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음 망가다 때 한 번 하면은 분명 전우님이 또 이렇게 시시껄렁한 말투로 근데 이거는 이러면서 좋아요 재밌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계기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몰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3기를 기다리면서 2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애니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학탐구에서 다루었던 오시미슈조 피해 흔적 편에 대한 AS고요. 네. 이 완결권이 17권이 3월 6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북 발매 예정이고요. 드디어 저도 완결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완결이 될까? 미학탐구의 패널분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진짜 많은 독자들이 완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국내에서 종이책은 이미 발매가 된 상태고요. 네. 이제 한 발 늦게 이북으로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오시미 슈조 작가는 2025년 1월 호부터 빅코믹 스페리어라는 잡지에 마바타키노 오토라는 동생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만화를 신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해 흔적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피해 흔적이라는 작품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듯 보이는데 이 작품도 발매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담아서 소식을 두 개 함께 전해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동생분이랑 작가분도 비슷한 삶을 사신 건가요? 피해 흔적 주인공과? 피해 흔적 자전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네. 정확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작가의 막 고향이 거기에 실제로 나오는 지역과 같다든가 이제 얘기하는 바로 발을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의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인데 그게 얼마나 녹아있는 건지 얼마나 이 주인공의 상황과 겹쳐지는 건지는 모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아이였던 오시미 슈조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작가가 어느 정도 어떤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본인이 이 만화를 만든 거고 전 최근에 무슨 생각하냐면 전 이거 완결된 거 다 봤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보셨나요? 피해 흔적?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무서운 거를 약간 해리포터도 본- 보시잖아요. 그거랑 다르죠. 해리포터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뭐가 무서운데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만화를 잘 못 봐요. 음. 저는 선뜻 도전하기가 보고 나서 잘 끝냈다. 이게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 더 빨리 끝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한 권에서 한 권 반 분량 더 나왔는데 그래도 잘 끝냈고 역시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최근에 본 만화 중에 출판 만화 중에 최고는 이 오시미 슈조의 피해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출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을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태워드리지. 네. 뭔가 바뀌었네. 네.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서 반드시 추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시미 슈조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악의 꽃이랑 해피니스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피해 흔적 끝까지 다 보고 나서는 이 사람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랜만에 사람 자체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오랜만에 들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 이게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게 너 실제로 겪은 거야라고 물어보긴 실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 만들어야지. 구워 삶고 싶다. 주변 질문들을 하면서 뭐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뼈만 남기고 탁 발라낸 다음에 한국인의 스몰 토크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사로운 질문이라 어쨌든 만나보고 싶다 한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피해 흔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마이너는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본 사람이 본인이 많고. 마이너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 아닐까? 뭐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탁 출판 만화의 맛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아직 감흥이 없거나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왜 이렇게 애를 괴롭혀라고 하면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현 작가님. 네, 그림 자체가 너무 예술이어서. 네, 그리고 그 언젠가. 스릴러를 연출적으로 표현하는 스킬이 대단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에 한번 망가다에서도 다루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들려드릴 만화도 되게 마니악한 편인데요. 다음 소식 무엇이죠? 다음 소식은 미약탐구에서 다루었던 후지모토 타츠키의 체인소맨 편에 대한 AS고요. 네. 3월 중에 19권이 종이책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근데 2부잖아요. 다들 네. 잘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째 갈수록 주변에 이런 반응이 안 본다 아니면은 이제 2부 가서 마트에 갔다라는 평을 듣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 근데 보면은 이제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는 알 것 같은 게 네. 1부에서는 되게 거대한 존재감을 가진 캐릭터들이 극을 잘 이끌다가 엔딩이 나긴 났는데 네. 2부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거의 리타이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덴지하고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캐릭터한테보다는 이제 사건이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거기에 휘말리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더 독자가 따라가기 힘든 게 있지 않나 싶었는데 하여간 발매는 잘 되고 있고 아까 마니악한 만화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판매 부수가 잘 나오는 만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잘 보고 있는 만화라서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2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2권이었나 13권이었나? 그 틈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 걔가 아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부 진행되는 거 봐서는 걔가 결국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시작될 때 걔가 주인공인 처럼 나와서 나리세 삼 시작하려 하잖아요. 네. 그 후로는 안 봤어. 되게 빠르게 하차하셨어요. 왜냐면 딱 보는 순간 이 새끼 또 병 더 좋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작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굉장한 작가고 작품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네. 적당히 해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그 부분에서 여기까지 보고 좀 더 많이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보는 게 낫겠다. 이거를 그거는 동의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편씩 보고 있을 때마다 킹받아 하는 것보다 이거 2부부터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무슨 체인소맨이냐 이거 그냥 체인소녀라고 바꾸든가 차라리 제목 바꿔서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뭔가 또 하도 이게 재능이 뛰어난 작가니까 뭔가 노리는 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식으로 이제 뭐 저는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는 와중에 룩백은 또 애니메이션 나와가지고 막 난리 나고 지금 동아시아가 전체가 난리 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나오고 2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끝날 때까지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작가의 병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통통 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만화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부랑 상의하에 편집부의 경험과 작가의 재능과 그리고 그 독자들이 쏟아내는 시간들이 한꺼번에 결합되어서 이 드라마의 시너지가 쌓이는 건데 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거나 그 부분에 한 부분을 더 도드라지는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적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설명을 되게 추상적으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시간 지나고 더 나오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저도 너무 좋아해서 만화랑 애니메이션 다 본 작품인데요. 다음 작품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하마지 아키의 보치더록 편에 대한 AS고요. 이제 1기 종영으로부터 한 2년이 지났는데 2년 만에 애니 2기가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방영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게 왜냐하면은 아직 2기 관련해서 제작이 된 거나 결정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은 수준의 그 제작 소식만 발표를 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네. 그 과정에서 감독은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네. 1기를 담당했던 사이토 케이치로에서 야마모토 유스케 감독은 변경이 되었고요. 네. 원작자인 하마지 아키가 SNS 등에 이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업로드를 하면서 2기 제작을 되게 축하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정해진 게 많지는 않지만 만화를 어떤 애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무한대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나옵니다 하고 확실히 못 박아 놓으면 조금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꽤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잖아요. 애니로 엄청 뜬 경우죠, 이 작품은. 네네, 그쵸. 근데 2기 제작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2기가 그 1기 감독 있잖아요. 1기 감독 앞에 말씀드린 사이토 케이치로 씨가 네. 별로 안 만들고 싶어 했대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손을 떼고 싶어 해서 감독도 이제 교체가 되고 네. 이제 수요가 어쨌든 계속 있으니까 인기가 계속 있는 작품이니까 네. 이 작품 2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계속 닿았을 텐데 그래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이제 와서 만들어 볼까 하고 해서 감독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어떤 그 준비가 필요했던 게 아닐지 싶습니다. 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네, 1기에서 또 화제가 되었던 게 3D 그래픽을 활용해서 굉장히 개성적으로 연출한 부분이잖아요. 보치가 이제 사회 부적응자 캐릭터인데 걔가 좀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되게 이질적인 3D 그래픽, 갑자기 뭐 날아가거나 깨지거나 뭐 평균적으로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인상이 깊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그런 재미 포인트가 조금 없어지진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 감독이 야마모토 유스케가 1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1기 제작에도 참여를 한 사람인데 이제 맡은 보직만 감독으로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제 1기에 어떤 장점이 있다면 이 사람도 그거를 존중해서 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약간 이게 보치 1기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슬램덩크 31권 드라마랑 좀 비슷해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고로 잘 이뤄낸 건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미래에 뭔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이 4명의 캐릭터가 합을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딱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만화가 가진 힘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귀여운 캐릭터, 네. 두 번째는 서사적인 측면은 그렇게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네. 이제 와타시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데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그 연출적인 측면에서 네. 그 구현돼 있는 지점이랑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이 보치도락 OST가 그 차트를 거의 올킬한 적도 있고 그럼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쫙 이렇게 줄 세우기 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노래들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 만화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 기타 바디 형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레스폴인가? 그게 하여튼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 음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네.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낙원상가에 악기 사러 갔다가 보고 말았습니다. 야마다 류가 치던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많이 파니까. 그리고 그 만화가 그렇게 뽕이 차게 해요. 그럼요. 밴드 부문 다시 온다를 증명하는 그런 만화 중 하나라서 저도 2기를 꽤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2기 내용보다 그리고 연출은 1기에서 나왔던 것만큼만 뽑아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음악이죠, 음악. 저는 노래를 잘 뽑아야 된다. 왜냐면 보츠 원작은 그냥 4컷 만화고 네.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완전 다르게 보여준 건데 거기에 하나는 이 미칠 듯한 음악이 이걸 고등학생들이 친다고 말도 안 돼 할 만한 그 음악들인데 이 2기에서도 음악을 어떻게 할지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원작에서는 아마 그 여름 학교 축제에서 했던 음악으로 그대로 그 스테이지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에서 더 추가가 된다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만 음악이 잘 나와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또 경쟁자 밴드가 하나 나오잖아요. 멤버 맨날 갈아치우는 그 밴드. 그 밴드는 이제 보치네랑은 더 다른 스타일의 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걔네 음악도 개성지게 나오면 정말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리뷰 코너에서 다루었던 이 편지가 도착하면은 편에 대한 AS고요. 네.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젊은 만화가 태어난 단편집 세 번째 시리즈인 산호 작가님의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2권이 2월 14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1권 나왔을 때 24년 제11회 SF 어워드 우수상 그리고 한국 여성 만화가 협회 주간 올해의 여성 만화가 작품상 그리고 24년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 36선 등 이제 국내에 좀 이름 있는 상들을 석권한 멋진 작품의 2권이자 완결권이라고 하고요. 완결. 네, 출판사 서평에 의하면 이분은 화염이 휩쓸고 간 잿더미 위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장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사는 언젠가 초원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세상에는 산 것보다 살아남은 것이 더 많아.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 그렇다면 살아남은 것들끼리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2부에서 그 실마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출판만 하니까 종이책으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건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짧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 다들 꼭 구매하셔서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이야기의 끝을 한번 제대로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인덱스 작가님이랑 지현 작가님, 산호 작가님 작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 텀블벅에서 펀딩으로 먼저 올라오잖아요. 서원 작가님 작품은. 네네네. 그때 무조건 먼저 사고 저는 그런 이제 편이에요. 거지라서 사지는 못하지만 발매가 되면은 이제 구매를 한다. 그쵸. 이제 그리고 산호 작가님 포스타입에 들어가셔도 유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보셨어요, 이 작품? 이번에 나온 것까지? 이거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도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찐팬은 아니구나. 전 봤죠. 그렇습니다. 네. 어디나 보이시는 작가님이죠. 저 사실 지하철 광고에서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연옥당 한 붙어 있던 기억이 있네요. 네네네. 진짜 많이 보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인스타에 보니까 잠깐 어디 아프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팔 같은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쾌유 하셨다고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하셔서 만화 많이 만들어 주시면 딴 거 필요 없고 만화 일러스트 난 필요 없어. 여기 당신의 만화. 팬들이 많습니다. 네, 만화 많이 그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본 만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뤘던 스에츠구 유키 작가님의 치아야후루 편에 대한 AS고요. AS가 아주 빠르게 돌아왔는데 이 히로세 스즈 노무라 슈헤이 그리고 아라타 마켄유 주연의 영화 시리즈 치아야후루에 이어서
실사 드라마인 치아야후루 메구리가 7월에 일본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제목에 이제 부제로 붙어있는 메구리는 백인일수 57번 메구리아이 때 오랜만일세라는 시구에서 따온 것이고요. 이제 이 치아야후루 실사 제작은 18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번에 치아야후루 메구리라는 드라마가 이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저는 적절한 부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 만이네요. 네, 되게 오랜만이죠. 아마 코로나가 중간에 껴있어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드라마는 저번 2월 22일 토요일에 크랭크인을 해서 지금은 되게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치아야후루 영화 시리즈는 국내에 전부 개봉을 하기도 했고, 드라마도 국내 OTT 등에서 소개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봅니다. 치아야후루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만화 클래식을 안 듣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치아야후루 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어떤 만화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번 망가다에 치아야후루 편에 오셨었잖아요. 그럼 저희 다 본 거죠. 일단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다빈님이 아니, 다비님이 말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칭찬이 나오니까. 어차피 한 번씩 다 물어볼 거예요. 그냥 짧게 설명하자면 네. 치아야라는 여자 주인공이 카루타 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카루타가 뭐죠? 카루타가 아, 네. 이거 망가다 그냥 들으시고요.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어쨌든 길어지는군요. 이 실사 제작도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잘 됐고 왜냐면은 이게 실사가 한 편만 나온 게 아니고 3편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배우들도 되게 인기 있는 배우고 일본의 히로세 스즈나 아라타 마케뉴 같은 경우에는 실사 드라마나 만화 원작 그런 거에도 출연 많이 하고 배우 자체로도 되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되게 인기 많은 영화 시리즈였고 드라마도 잘 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만화 속편이 지금 연재 중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시너지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영화로 보기에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재미있게 구현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아무래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이런 순간 귀에 그 사운드가 들리는 순간 두 캐릭터 야 이러면서 카드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그렇군요. 보니까는 그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직접 그 뭐랄까 더 관중들이 체감하기 좋은 게임 자체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18년에 만들었던 거 한국에 들어왔었나요? 나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2018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요. 한국에는 한 21년 그쯤에 개봉했었던 들어오긴 걸. 왔었군요. 네, 다 들어왔어요. 나 이거 못 봤는데. 그렇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다비님 인스타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개봉하면은 국내 이제 인스타에 차 사진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진현 작가님께서도 소식을 하나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안그람 작가님의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셔서 약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래픽 노블이 출판된다는 게 되게 귀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성인수 작가님이랑 이재민 평론가님이 또 그 작년 8월 한국 만화가협회 이달의 출판 만화 네. 선정에 그거에 참여하셨었죠. 심사위원 자격. 왜 이렇게 호구조사까지? 왜냐면 제가 이재민 평론가는 그거를 선정하는 만화문화연구소의 네. 소장님이시고 대장이에요, 저 사람이.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잘은 모릅니다, 저는. 노비시군요. 네. 제가 어쨌든 되게, 관심 있게 소식을 찾아보던 작품이어서 여기에 성인수 이거 읽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네. 보면서. 코멘트 남기신 거.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 안그람 작가님 문학돈대입니다. 매번 다른 감정의 단편들을 편안한 마음과 흐름으로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만든 작가에게 감탄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전평시에 출연하고 계시는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님은 아직 안그람의 만화를 본 적이 없다면 축하한다.
인생에 즐거울 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의미다라고 이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게 안그램 작가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편지가 도착하면은 그 문학동네 테마단 편집 세 번째 시리즈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단편을 수록해 주신 작가님이라서 저희가 AS 하기에 되게 적합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학동네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두 분은 이쪽 바닥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니까 이거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들어주시고 계신데 제가 평소 진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 개인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하지만은 문학동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빌드업이 한국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 시장에 엄청난 지금 큰 빅 아이디어를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꾸준하게 한국 작가 웹툰 원작 말고 웹툰 원작인 걸 출판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한 출판 만화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가 적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가 좋아하고 바로 와서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세팅을 빌드업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메이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게 문학동네가 제가 봤을 땐 유일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의 모든 거의 첫 시장은 여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명기가 원래는 그냥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여성 작가님들이 모여서 본인들 단편을 엔솔로지로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냈는데 그게 잘 됐죠. 펀딩이 엄청 잘 된 걸 엄청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여기 아카데미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마치 85년도에 9번째 신화 책 때문에 그때 신혜수, 김진 뭐 이런 분들의 순정 만화 엔솔로지가 대박이 난 것처럼 딱 이 타이밍 때 문학동네에서 계신 편집자들이 뭘 하냐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성 작가들의 본인들 감수성에 맞는 그 여성 작가들의 엔솔로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란 작가가 있어. 그럼 인덱스란 작가란 진연 작가를 모시고 와서 뭘 하냐면은 짧은 단편부터 시작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편들을 모아서 먼저 단편 엔솔로지를 냅니다. 그게 앞에 얘기했던 이 편지가 도착하면이라든지 테마단 편지. 그 길로 갈 바에 맞나요? 네. 그런 거가 그런 거예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들이 알아서 만드는 자체적으로 제약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그거를 메이저로 들고 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들고 와서 이 작가들 작품을 메이저 출판사에서 냈을 때 수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로 젊은 작가들한테 단편을 시켜서 엔솔로지 묶어서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작가들 중에서 이 정확한 판단 기준은 저는 모릅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뭐 인기가 더 있다거나 작업 생산량이 빠르다거나 이런 작가한테 또 그 다음에는 뭘 시키냐면 인덱스 작가 한 명의 단편집을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여러 명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씩 개인의 단편집을 내게 시키는 거죠. 단행본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건 단행본인데 본인 단편 엔솔로지인 거예요. 한 작가에. 그리고 그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시키겠어요? 장편? 그 사람한테 한 권짜리 분량을 이제 시켜서 출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작품을 꾸준히 봐주는 팬들과 드라마가 쌓이면서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소속사 같네요. 작가 한 명을 키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면. 작가를 키웠다기보다는 작가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출판사들 입장에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작가들을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까지를 가는 거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하는 출판사는 지금 문학동네밖에 없어요. 국내 작가들 가지고. 다른 데는 물론 좋은 책 많이 나오지만은 이 작가 좋아. 이 작품 좋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년에 문동에서 나오는 이 여성 작가들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그런 작가들도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을 내는 것도 있지만 2009 작가 작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문학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업해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이거를 계획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아서 드라마를 밀어붙인 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출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들도 한국 작가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국 작가를 전담할 수 있는 편집자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출판사들한테 지금 문학동네가 하고 있는 이 빌드업 과정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나중에 저희 함안전이랑도 다 연결될 거고 출판 만화 시장에는 꽤 중요한 작업을 지금 문학동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문학동네랑 저희가 친하게 지내려고 문학동네는 함안전 후원도 했어요. 저번에 오라뇨 로고에 박혀 있었는데 반응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을 다시 재편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좋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냥 요즘 엔솔로지가 좀 유행인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출판사는 손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럼요.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시장을 세팅할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르네상스 같은 잡지였던 거고 그 역할을 여기서 내는 엔솔로지 단편 엔솔로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계승된 거네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번 붐이 일어나왔고 예전에 독립 출판 만화들도 그런 식으로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요게 이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쩝쩝. 자, 그리고 이걸로 오늘의 중요한 소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할 건 다 끝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수업한다, 수업.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AS 코너는 팟빵에도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 팟빵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듣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로 오세요. 팟빵에는 AS 코너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는 지금 재밌는 작품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전히 하고 있고 엊그저께는 어떤 코너에는 작가님이 직접 등판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와. 그래요? 네,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린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야, 팟빵이 아닌 유튜브로 오셔라. 저희 방 빼는 중입니다. 집들이 오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전할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